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개장 초반에 또 담력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진짜로 내가 뭐 잠이 덜 깼나? 아니면 뭐 이거 좀 매트릭스 현실판인가? 약간 어제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개장 초반에 반복되는지 눈을 의심했는데요. 정말 24시간 전에 딱 그렇게 개장 전 동시 효과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코스피 지수를 붕 띄워놓고 개장을 시키다가 정말 어제랑 또 똑같이 그렇게 코스피가 갭상승 출발하는 그 틈에서 갭을 그냥 그대로 외국인들이 잡아먹으면서 삼성전자를 그냥 강스파이크로 후려치고 코스피 지수를 완전히 와사바리 걸고 잡아뜨리는데, 근데 여기서 또 어제랑 또 판박이로다가 진짜 데자뷰 기시감으로다가 개인들이 그 물량을 또 그대로 받아내면서 아이 가소롭다, 안 지겹냐, 이까지 담력 테스트 따위 이제는 간에 기별도 안 온다 이러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30분 만에 통과가 됐던 담력 테스트가 오늘은 거의 3시간가량 지속되면서 거기다 이제 돈도 개인들은 어제 정확하게 9,687억보다 한 10% 더 늘려가지고 1조 700억 원 정도를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어제 오늘 단 이틀 동안에만 개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3,000P를 지켜냈는데, 근데 사실 오늘 그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공을 들였던 섹터에서는 사실 방어가 실패해가지고 뭐 사실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은 그런 곡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는 다행히 오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또 이건 이제 어부지리로 그동안 올랐던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 뱅크가 오늘 대신 이제 매를 맞고 알아 누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도 오늘 7% 급락 나왔고, 그 와중에 삼천당은 오늘 장중에 다시 14만원대를 찍고 내려가면서 결국 지난 대선 전으로 다시 주가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또 그 삼천당 주주분들이 주가 좀 이제 뜬다고 바로 이제 제 영상에다가 악플 막 달고 했는데, 이거는 또 뭐랄까, 뭐 셀프 자업자득, 자업자득 자체가 셀프죠. 죄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꾸 제가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개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 증시 장중에 그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가 아시아 전체에서 꼴찌를 차지한 게 과연 뭐 유기농 조정, 아니면 뭐 피로회복 바카스 같은 숨고르기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썸머랠리가 이제 게임 셋인지, 이거는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요. 어쨌든 저는 아직도 연장전은 시작을 안 했다고 보고 지금도 9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기다가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까지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매우 잘 나와가지고 그 애프터마켓에서 3% 급등했는데요. 근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 효자 노릇을 한 게, 내가 그렇게 침이 나와? 바로 AI 그리고 HBM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이게 오늘 바로 우리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막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막 달려들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여러 번 다 경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마이너 주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학습 효과가 누적될 즈음 한 번쯤 큰 사단이 난다. 블랙스완이 출현을 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개인이 왜 마이너 주체냐고 또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광풍 때도 다 보셨지만 결국 개인들이 전부 회전목마 올라타가지고 우리끼리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그런 놀이동산 같은 그런 시장은 결국 판 깔아놓은 주체가 그냥 맘대로야. 특히 이제 끝물에 가서는 더더욱 그 효과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막 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거기 놀이공원 주인이 두꺼비 집 그냥 내려버리면 회전목마 보고 풍차 돌리기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고, 적어도 하여튼 개인은 아니에요. 왜? 개인들은 전부 내 돈, 내 피 같은 돈으로, 빚으로 하는 거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돈줄이 따로 있고요. 거기는 B2도 레버리지라는 아주 그 세련된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일단 남의 돈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TS, MTS만 봐도 거기 이제 찍혀있는 뭐 JP 모간이니 골드만삭스니 이런 애들은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그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직접 돈을 땡겨다가 주식을 하는 애들인데, 그런 걸 도대체 개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이제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고 이제 또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툭 하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그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전부 그 현생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본 적이 없고, 또 어떤 분야에서
돈도 한번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그냥 사회 부적응형 이상주의자 아니면 사기꾼들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은 우리가 반드시 보고 가야 될 게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지만 결국 지금 썸머랠리 3000P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메인 동력이긴 하지만 결국 코스피 시총의 이제 투탑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거를 받쳐줘야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를 또 끌고 들어오면서 심지어 코스닥 잡주까지 앞으로도 주가가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캐시카우는 또 마치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이 나온 마이크론하고 교집합 바로 그 HBM인데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조금 미완의 단계다 보니까 오늘 마이크론 실적 효과에서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소외당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완전 우쭈쭈쭈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이 공개한 전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5%가 급증한 3조 4천억 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12조 6,700억으로 이 매출 증가율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좀 처지는 37%지만 이제 다소 높았던 예상치 88억 5천만 달러를 여유있게 따돌린 93억 달러로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신 대로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컸다는 건 그야말로 이제 배짱 장사 그런 느낌으로다가 공급이 가격을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바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이렇게 기록적으로 증가한 1달러 91센트 나와가지고 역시 이것도 월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1달러 60센트를 한참 추월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의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HBM하고 D램 매출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HBM의 경우는 마이크론이 비록 SK하이닉스에는 좀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랑 AMD라는 두 AI 칩 그 쌍두마차에 동시 HBM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인데 이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합격도 못한 5세대 그 HBM3E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 매출 성장률이 50% 찍었고 여기다가 D램 매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이 D램 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은 게 사실 이제 HBM도 D램으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그럼 드디어 상승 전환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기쁘지만 혹시라도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닥치는 대로 D램 사재기에 들어가면서 자체 AI, HBM 칩 개발에 매진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사실 좀 의심도 되긴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IT는 항상 실적이 잘 나와도 그놈의 가이던스, 즉 실적 전망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바로 트집 잡히고 이제 주가가 숏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가이던스마저 완벽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이게 이제 마이크론 회계 기준으로 6, 7, 8억인데 이때 매출 전망치가 원래 98억 9천만 달러였었는데 실제 이번에 마이크론이 제시한 수치는 107억 달러로 아예 두 자릿수가 세 자릿수로 그냥 올라갔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그 컨센서스였던 2달러 27센트를 여유있게 따돌린 2달러 50센트가 마이크론 측으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마이크론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이제 가는 말에 이거야말로 올라타야 된다는 느낌으로다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올해 2025년 360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무려 3배 가까운 1120조 규모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고 이거를 거의 이제 2000년대 초반 그 전 세계가 뭐 거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터넷에 막 돈 쏟아붓던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AI에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나라 순서대로 AI에 집중 투자하는 금액도 훨씬 커질 것이다. 거기서 AI의 어떤 격차도 발생한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이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특허로 번 돈으로 노벨상 만든 거라는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헐 대박 충격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지? 나는 어릴 때야 라는 이렇게 저의 무식함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다 인정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겸손하고 공부하는 자세로다가 내일 뉴스에 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는 요거 보고서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이게 나만 몰랐나? 혹은 이거 SNS에서 떠도는 건가?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현지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라서 제가 바로 팩트 체크를 들어가 보니까 이거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미국의 원전 관련 또 서프라이즈인데요. 미국에서 그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뉴욕주에다가 원전 건설을 마침내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전은 우리도 그렇지만 항상 바다 가까운데, 그것도 이제 해류의 방향이 육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다가 이제 원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서해에다가 원전을 쭉 지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서 보면 이제 동해안 쪽에다 쭉 원전을 갖다가 지어놨고,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로 치면 지금 서울 시내에다가 원전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뉴욕주 원전 건설은 트럼프가 직접 선언한 그 원전 강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원전 인허가 간소화 행정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낮춰볼 그런 의미로다가 뉴욕에다가 원전을 이번에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하는 원전은 당연히 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이거고,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전력 생산의 20%를 원전이 할당하고 있는데 최근 30년간 신규 원자로가 5기에 불과했대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더욱 원전 정책이 이제 멈춰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15년 만에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그 대상지를 바로 뉴욕주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뉴욕주에 약간 모델하우스격으로 소형 원전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그 맨하탄 시내는 아니고요. 뉴욕주도 이제 엄청 크거든요. 대신에 이제 뉴욕주도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게 뉴욕주 제조업 지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로 치면 뭐 서울 경기권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서울 경기권에다가 원전 건설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전국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바로 정모를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1000만 서울 시민 중에서 아무리 뭐 전기요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면제해준다,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한들 과연 몇 %가 찬성할까요? 자, 지금 이 와중에 인터넷에서는 지금 북한이 그 예성강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를 방류한다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아까 뭐 장중에 정수기 관련주들 그리고 필터 관련주들이 반짝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북한 예성강 물줄기가 한강 하구를 통해서 강화까지, 그래서 이제 서해로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이라는데, 일단 메이저 언론들은 지금 사실 확인 중인지 하여간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미국계 한국인 중에 이제 타라오라는 이분이 미국 공군 중령 출신인가 그렇고, 그 워싱턴 띵크탱크인 CSIS 연구원을 거쳐서 이분의 제일 유명한 저서가 북한의 붕괴라는, 뭐 컬랩스 오브 노스 코리아인가 하여튼 그거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타라오가 요 북한 예성강 방사능 폐수 관련 내용을 오늘 본인 SNS에다가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 만약에 사실이면은 뭐 서울 시내에 원전 짓는 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진짜 이거 서울 시내 한강뷰 아파트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최근 허니문 랠리라고 그 새 정권 출범 기대감으로 이제 썸머 랠리가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만큼 또 같이 뜨거운 게 바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은 이미 대선 전부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올라온 그때부터 이미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확 올랐다가 잠시 중간에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야말로 이제 계단식으로다가 지금 계속 63빌딩을 거의 올라갈 기세로다가 계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근데 또 이번에 정부에서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그래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사실 직장인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버는 족족 세금은 또 완전히 정직하게 다 뜯어가는데, 그나마 목돈을 한번 평생에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퇴직금인데, 근데 이제 정말 그때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목돈 생기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게 그 퇴직연금에다 강제로 묶어놓고 조금씩 이제 나눠준다?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죠? 이것도 또 증시부양책인가요? 자, 하여튼 이제 근데 한국은행은 올 초부터 이제 경기가 그렇게 뚜렷한 둔화 추세를 나타내는데도 그놈의 부동산 과열 때문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럽다는 입장 고수해 왔는데, 근데 원래 한 나라의 금융시장은 반드시 이 쌍두마차가 끌고 가는 게 이제 안정적인데, 그게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게 쌍두마차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추경 30조 땡겨서 이제 돈 풀려고 하는 중인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그대로 지금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쌍두마차에서 한쪽 말만 달리면 계속 제자리에 빙빙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면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 기조로
맞춰서 가야 뭐 승수효과,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간 스탠리가 인상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외국계 리포트로 들어가는데, 자, 우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단기적일 것으로 보고 또 금방 둔화될 거라는 게 모간 스탠리의 전망인데, 그래서 3차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비해서 지금 수요 쏠림 현상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하반기는 점차 모멘텀이 약화될 거고, 거기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 집값은 하락 중인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결국 7월까지는 금리 동결로 버티겠지만 결국 8월부터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뭘 보나 막 사방팔방을 둘러보나 하여튼 증권주는 계속 진짜 막 따사로운 햇살만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기대감으로 모처럼 약발을 받았던 카카오뱅크, 오늘 비록 이제 나락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카카오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의 확산 효과는 그냥 센티먼트 측면이라고 JP 모간이 일갈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카카오뱅크가 태국 디지털은행 인가 취득, 그리고 여기 위뱅크라고 하는 중국 텐센트 계열사 디지털은행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걸로 2026년 하반기 본격 출범에다가 1년 내 영업 개시라는 이런 팩트가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는 기대감이 원래는 더 실체에 가깝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에서 시중은행,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은행 출범의 2대 주주로 이 카카오뱅크가 참여를 하는데, 그 카카오뱅크의 수익성 기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서 과도한 주가 반응이라고 JP 모간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프리미엄을 카카오뱅크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이 지적도 시기상조라고 본대요. 그래서 목표가를 23,000원으로 후려쳐 버렸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14% 빠져가지고 카카오뱅크 종가가 31,350원인데 목표가가 23,000원 나와요? 아니, 그럼 이거 당장 이제 그 예전에 상장 직후에 94,000원 갔었을 때 하여간 자사주 왕창 떠안았다가 그 직원들도 아직 엑시트를 못한 상황에서 당시에 뭐 10만원, 20만원은 그냥 간다고 그때 9만원 위에서도 또 야수의 심장으로 따라 들어간 분들은 23,000원 이 목표가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보험사들에 대해서 역시 JP모간이 지급 여력 자본, 그 다음에 자본 배분, 그 다음에 소액 주주 환원 측면에서 새 정부의 정책 등이 K보험 섹터의 긍정적 요인인데, 다만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밸류업 효과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게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의 구체적 밸류업 플랜이 뒤따라 나와야 한다. 그 대신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JP모간이 예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새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특약분리 선택제, 이게 특징은 비용 절감형 설계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가 선지급 후정산 구조,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지급 후에 국민건강보험과 정산하는 방식.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세대 실손보험 경우는 공제가 없는 거고, 2세대는 10에서 20% 정도 공제가 있는데, 이제 보장 비중은 전체 실손 적립금이 이제 1세대가 18%, 2세대가 43% 이렇게 부담하는 방식인데, 요걸 이제 또 손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일단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의견으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그리고 코리안리까지.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삼성생명이 15만 원, 삼성화재 50만 원, 현대해상 33,000원, 그리고 DB손해보험은 17만 원, 이어서 코리안리는 11,000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비중 축소 종목인 한화생명의 경우는 목표가 1,900원으로 지금의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6월장에 남은 두 거래일 중에 하루가 바로 내일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일은 먼저 정부 일정 가운데 A급이 바로 이거 K-휴머노이드 연합 간담회,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 제목이 K-휴머노이드 연합 협력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협동 로봇 뭐 등등 해서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휴머노이드. 참, 그래서 이제 오늘 뭐 AI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섹터에서 한바탕 썰물이 쭉 빠져나갔는데, 내일 과연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이쪽 테마가 재생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일 또 중요한 게 의약품 평가 검증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임상 연계 가능 첨단 대체 시험법 본격 개발. 이것도 이제 바로 제목이 증시 테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거 이 동물복지, 그리고 그 의약품 실험에서 동물 쓰지 않는 이거 무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그때 후보의 공식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비건 화장품으로 유명한 달바 글로벌, 요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LNF가 투자 수요 확장의 대규모 조달 예고, 이 관련 보도에 대한 재공식 이안이고, 그 다음에 내일 광동제약이 생수업계 1위 삼다수 판권 계약 연장 실패했다는 보도에 대한 재공식 이안도 있고, 그 다음 내일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좀 너무 조용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국이 5월 산업 생산, 그리고 내일 미국은 5월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 PCE 물가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예상에 부합하는 지표 호조가 발표되면 이제 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빨리 금리 인하라고 이제 조지겠죠. 그다음 내일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6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밤낮이고 주말이고 막 잘 실천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요. 그냥 밤에 주무실 때 핸드폰 그냥 충전기 그냥 꽂아 놓으시고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중앙 정도에 모두 재생 요거 눌러가지고 쭉 그냥 틀어놔 주세요. 소리는 무음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무시면 저에게 큰 도움 됩니다. 안 그래도 수익 창출 정지를 수시로 맡고 있는 저를 알고리즘이 그나마 시청 지속 시간이라도 잘 나오는 채널이다 이렇게 좀 가산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런던 고라니 채널이 저격당해가지고 알고리즘한테 버림받으면 우리가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에서부터 하여간 우리가 뭉쳐야 될 때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오작교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좀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